요한복음 제11장 50절로 5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분 오셨습니다. 이재신 선교사님, 몽골에서 사역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연결되도록 기회를 주셨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으로 드디어 후원교회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후원 결정한 이후로 좀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읽었던 말씀과 또 현장의 소식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같이 와서 말씀과 또 선교 복구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나눌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몽골은 작년 2월부터 그 전면 봉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계속 그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계속 이게 뭐 줌이나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9월, 10월 정도에 조금 이제 풀어졌었는데 올해 다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아져 가지고 지금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정도 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10,000명, 15,000명 정도 나오는 거라 지금도 계속 여전히 좀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새삼 이렇게 막 느끼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그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때 주시고, 아마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 이렇게 좋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00년대 몽골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21년째 살고 있는데요. 몽골이 좀 추운 지역이고 그래서 올해 좀 몸을 데피려고 좀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겨울에 한 영하 40도 정도 뭐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제 올해 좀 더웠는데 저는 이렇게 막 덥지는 않고 냉장고에서 나와가지고 좀 몸을 데피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건강들을 많이 좀 챙겨주신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또 이제 그 월학교회에서 저희 후원해 주신데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라, 몽골이 이제 어떤 나라인지 텔레비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진으로라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몽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 또 우리 월요학교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뿐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모든 민족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또 선교하고 있는 몽골에도 있고 그 여러 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딱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면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족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럽의 딱 중앙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면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그다음 유럽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딱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기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고 잘 먹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만 섬기고 그럼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구원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던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릴 확률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월요학교회가 이렇게 주보도 보면 또 그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 사역에 참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교사들은 보면 이제 사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몽골에 갈 때 몽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처음에 몽골에 가면 이제 그 몽골 게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풀밭 위에다 사람들 게르 쳐놓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아파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 가면은 언어도 전혀 모르고 뭐 이렇게 사람들 성격도 한국 사람하고 전혀 딴판이고. 근데 딱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살 때는 정말 잘 사셨을 거예요. 딱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아기 때부터 태어나셔서 유대인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러면 30년 동안 배우고 3년간 사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선교사 그렇게 이제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실 저희들이 선교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우리가 지금 계속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그 일들이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그 일들을 참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몽골 지역에 대해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사진을 보고 또 설명드리고 사진을 보고 이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거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예, 몽골에 대해서 선교 말씀드릴 때 이게 크게 좀 세 가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몽골 자연과 또 이 몽골 역사와 사회 문화, 이제 몽골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제 좀 소개를 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몽골 자연은 하나님이 몽골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연하고 이렇게 똑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몽골 자연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몽골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몽골 역사와 사회 문화는 하나님께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게 하시는구나. 사실 이제 선교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민족들은 어떤 나라고 또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셔서 또 아신 분들도 있고 또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그걸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몽골 선교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이제 어떻게 선교가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제 같이 해봤습니다.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몽골이. 그 위쪽에 보면 이제 러시아가 있고 아래로 보면 중국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오른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남한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좀 큰 편이죠. 이제 중국 몽골에서 중국 아래쪽으로 보면 그 오른쪽 밑에 쪽 보면은 그 녹색으로 된 좀 길쭉하게 생긴 그곳이 이제 내몽골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좀 나눠져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몽골하고, 내몽골은 이제 중국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920년 정도에 외몽골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몽골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곳은 몽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소개하는 곳은 몽골입니다. 그다음에 내몽골은 중국에서 독립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몽골은 그냥 중국의 땅으로 소수민족으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몇 년 전에 나담 축제라고 하는 그 축제 기간에 몽골 지금 기마병들이 몽골 시내 그 말 타고 가는 거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징기스칸의 어떤 영화를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12세기 때 몽골 제국이 건설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살고 그랬는데 12세기 때 몽골 제국이 건설되고, 그 몽골 제국이 이렇게 큰 영토입니다. 그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점령한 영토 크기로 보면 유럽까지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때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청색 속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따로 하얀색으로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몽골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속국으로 삼았다기보다 우리나라가 그
몽골 쪽에 사이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 쪽에 많이 이렇게 여자들이 가서 또 뭐 결혼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몽골을 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좋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 한국을 설렁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렁거스라는 말이 무지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을 설렁거스훈, 그래서 무지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 단원이 몽골에 가서 이제 시골에 한번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할머니가 이 막 청년을 이렇게 안으면서 무척 반가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한국 친척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네요. 뭐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 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때 뭐 고려 시대 때 그런 형식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 자연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몽골은 그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러시아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몽골로 쭉 올라가다가 그다음 러시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몽골만 이렇게 고원지대인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하늘입니다. 와서 이제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사진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대요. 너는 하늘 사진밖에 안 찍었냐? 그래가지고 하늘이 참 맑고 좀 그렇습니다. 이건 그 뭐 몽골 쪽에 지금 이제 뭐 한국으로 보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바로 옆에 하고 막 붙어 있고 길하고 땅하고요. 이제 초원을 가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 그 우리 안에다가 키우는데 몽골 가축들은 다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키우고요. 여름에 초원의 말들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 거 해봤습니다. 여긴 몽골 남부 지역의 이렇게 강입니다. 강이 그 평지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좀 재밌게 좀 이상하고 재밌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래쪽 이렇게 굽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곡으로 파여서 저렇게 강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런 강이 있고요. 이건 이제 겨울에 있는 거.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선교여행 다녀오다가 촬영했는데 이건 겨울입니다. 이 가축들은 야크입니다. 좀 이렇게 보이십니까? 털이 막 이렇게 긴 그런 가축이거든요. 티베트하고 몽골에 있는 그런 야크들이고요. 초원에 독수리들 지나가다 한번 찍어왔습니다. 몽골 길들은 아까 그 포장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 길들은 다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골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몽골을 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몽골은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자연이 좋다고 그럽니다. 몽골의 그 인구가 350만인데 영토가 남한의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을 가다 보면 50km를 가야 이렇게 집이 하나씩 보이고 막 그런 형식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딱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보면 집밖에 안 보여요. 도로 가면 여기도 사람 살고 저기도 사람 살고 막 이러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시골 가면 거의 집이 안 보이고 막 40km, 50km로 가다가 여기 한 3명 살고 그다음 저기도 한 3명 살고 이런 형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들, 몽골 사는 말들 좀 좋아합니다. 말은 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먹는 말은 아또라 그러고 타는 말은 머르라 그래서 저희들 뭐 이렇게 몽골 사람들 말 먹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먹는 말은 따로 있고 타는 말은 또 따로 그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부곰입니다. 몽골이 4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은 초원지대,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고비지대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고비지대인데 봄 되면 그 미세먼지들 이렇게 날라오죠. 중국 쪽에서 날라오는데 중국 넘어 남부 고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막지대라서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이제
그 중국 거쳐서 저희 쪽으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가봤는데 뭐 이렇게 거의 모래하고 좀 이렇게 풀 없고 한 200mm, 300mm 정도 비가 1년에 오니까 그런 건조한 지역이 이제 남쪽입니다. 근데 서북 쪽은 이제 이렇게 산악지대, 이제 3,000, 4,000m, 4,000m 산들이 있고 풍경들이 좀 좋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저도 산악지대고요. 몽골 겨울은 딱 저런 형식으로 좀 그냥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골이 9월 이제 저희는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데 히터가 중앙 남방으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히터가 9월 15일 날 들어와서 5월 15일 날 히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평 날씨로 보면은 9월 달에 겨울이 시작돼서 이제 5월 달에 겨울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1월 27일 날 몽골에 들어갔는데 그때 11월 27일 날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온통 다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하얗게 들어가지고 근데 막 추워가지고 첫 해 겨울은 너무 추웠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막 영하 30도 되고 40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언제나 봄이 오나 그래가지고 4월까지 기다려서 이제 풀이 조금 날려고 하더니 다시 5월에 또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 겨울이 길었는데 몽골이 이제 그 9월부터 5월까지 이 한평의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월, 7월, 8월 조금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씨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이제 목자들, 그 양들을 그냥 다 방목해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뭐 저기 눈 속에서 이렇게 풀 뜯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움막이 있거나 뭐 우리가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런 맨밭에서 자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막 춥고 그러면 이제 겨울에 많이 얼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눈이 많이 오면 풀 못 뜯어 먹어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뭐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 양들이고요. 예.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송아지들 옷 입혀준 거 그런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송아지들 어려서 겨울 나기 힘드니까 저런 형식으로 겨울에 옷 입혀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 이제 강이 다 이게 하얀 데가 강이거든요. 강 위에서 이렇게 썰매 타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차 뒤에다가 강 위에서 차 뒤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썰매 묶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1년에 4번씩 이동을 하는데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저걸 게르라고 합니다. 그 게르라고 하고 저걸 한나절 이동하고 한나절 정도 되면은 해치하고 다시 짓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목민들이 생활하기는 아주 좋은 그런 적합한 주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목적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삽니다. 게르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요. 처음에 이제 저렇게 뼈대를 먼저 하고, 제일 먼저 밑에 바닥을 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뼈대를 하고, 저렇게 뼈대를 완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천을 씌웁니다. 저게 이제 뭐 보기에는 별로 좀 그런 것 같아도 겨울에 영하 40도 되는 데서도 저렇게 이제 겨울에 다시 좀 두꺼운 양으로 만든 어떤 그런 천 같은 거 씌우고 하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는 아주. 여름에는 이제 뭐 아래 쪽을 좀 걷어주고 위에 천장 구멍 그쪽으로 이제 바람 나가게 해주면 아주 시원한 이렇게 몽골인들이 살기 아주 적합한 그런 주거 환경입니다. 울란바토르 여기 시내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이제 거기도 이제 수도고 요 근래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좀 시내 발전했고요. 겨울에
지금 이제 거기는 맨 석탄을 떼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저런 형식 앞이 뿌옇게 안 보이는 그런 형식의 좀 이렇게 풍경이 또 펼쳐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시골에 여기는 이제 도청 소재지인데요.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데 시골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뭐냐면 그 물장수가 강에 가서 물을 떠와 가지고 저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물을 파는 겁니다. 이제 옆에 이제 기념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내에서도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도 지금 중정 아파트 지역은 수도가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 중심 지역에서 한 3, 4km 정도만 떨어져도 이런 계류촌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이 항상 그 집안 식수들을 다 나릅니다. 물이 좀 이렇게 없는 건 아닌데 저렇게 날마다 길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페트병 하나로 머리 다 감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야크라고 하는데 젖을 짜고 있는 거 이게 분명이고요. 초원의 양. 남부에는 낙타들이 있습니다. 몽골에 이제 양, 염소, 그다음에 낙타, 소,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것도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방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몽골 낙타는 게 쌍봉 낙타입니다. 몽골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면은 몽골은 지금 한 500년 정도 더 그 라마 불교, 불교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라마 불교가 몽골에 이제 아주 큰 역할들을 많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1920년부터 1990년도까지 공산주의 시절을 겪으면서 라마 불교 막 승려들도 다 죽이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불교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90년에 개방이 되면서 다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또 불교를 자기 나라 이제 국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인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인민당 같은 경우는 몽골의 그 국교로 이 라마 불교를 삼으려고 되게 막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몽골의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 10년 전에 몽골 무당들이 무슨 목표를 세웠냐면 모든 가정에 무당을 한 명씩, 그리고 무당을 10만 명 무당 목표를 달성,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도 보면 이제 이 무당들의 영향력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무당들이 또 참 용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위례일도 막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 2층도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무당이 되고 그랬는데 이 무당들이나 악한 영들이 일하는 방식들이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고쳐주면서 또 저쪽으로 이렇게 두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죽어.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네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당이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영향력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들을 많이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라마 불교가 티베트하고 몽골하고 두 나라의 이 라마 불교가 있는데 이 라마 불교는 이 샤머니즘하고 다 연결이 된 그런 불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몽골을 딱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좀 덮고 있다.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력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선교사들이 잘 깨어서 믿음으로 잘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무당집에 의한 장식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거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저기다 동전도 놓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성황당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속에는 뭐 계속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이런 게 있으면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길을 잘 갔다 오게 빌고 그 다음에 쭉 가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불교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잡혀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몽골하고 이제 한국하고 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걸 올려왔는데요. 얼굴로 보면은 한국 사람하고 몽골 사람하고 되게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요즘은 몽골의 한국 그 뭐 이렇게 대장금, 야인시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잘 나오면 바로 더빙해서 바로 뜹니다. 옛날에 막 대장금하고 야인시대 할 때는 사람들이 저녁에 전부 다 그거 보느라고 다 집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한국 패션들 따라하니까 어떤 데를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저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참 이렇게 많이 가까운데, 근데 그 얼굴은 그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가까운 핏줄이 몽골인들하고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친척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뭐라 그러나 생각하는 건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은 유목민이고 한국 사람은 정착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거기서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뭐 거기서 버텨야 되고 좋은 일 나눠야 되고 이런 형식이 살아야 되는데 몽골 사람들은 땅이 넓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떠나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그 사업한 사람들이 그 몽골에 가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한국 사람들은 야 이거 배신 때렸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줬네.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보니까 잘못이 아니야. 그냥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목적지가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겉모습으로 보면 진짜 똑같은데 이게 딱 같이 살려고 생각하면 이제 엄청 충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저게 옳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날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모습들을 잘 받아들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야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한 5만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몽골에 가면 이게 택시를 타면 이렇게 웬만하면 한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힘들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돈 벌러 가는 게 다 그렇죠. 그런 한국 가서 좋았어요. 뭐 사장님들 잘해주고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한국하고 몽골을 합해서 연방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한 나라의 두 체제 뭐 이런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막 이렇게 교류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많이 그 연수를 하고 가요. 한국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환승이거든요. 버스 하나 타면은 뭐 계속 이렇게 바깥에도 돈 안 내고. 근데 이걸 지금 몽골에서 바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환승 시스템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도 뭐 한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지만 몽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한국에도 많이 살고 이래서 영향도 많이 받고 많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몽골은 기독교가 7세기부터 전례가 됐습니다. 7세기면 언제냐면 저희들 삼국시대거든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 신라의 페르시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국사에 나오는 그 이런 십자 문양들이 다 그때 페르시아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영향을 받았다,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7세기부터 이제 페르시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 몽골 지역에 아주 복음을 많이 전파를 했고, 12세기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성립했을 때는 한 부족 12만 부족이 전부 다 그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왕성한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 페르시아 선교사들이 교회 리더를 하고 몽골 리더를 안 세우고 또 성경도 번역이 안 되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남아 불교로 그 영향력들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간헐적으로 이제 선교가 됐었는데 1990년부터 현대 선교가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990년도에 이제 복음이 새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에 참 많이 갔어요. 그 모든 선교사들 중에 숫자의 반이 한국 선교사였어요. 좀 특이한 곳인데,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던 것이고, 또 몽골 선교지의 그 특징 중 하나가 연합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나 한국에서 팀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몽골 선교사들은 참 사이가 좋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서로 분쟁을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자, 그런 형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이제 뭐 이렇게 30년이 지나서 지금도 서로 협력을 잘하고 서로 이렇게 잘 사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합신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연합신학교를 사역하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려봤는데, 몽골 연합신학교가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몽골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선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느꼈냐면, 지도자가 한 명이 세워지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도자 세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12명을 남겨놓고 가신 이유가 이게 딱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그 12명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전 삶을 이렇게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12명을 세워놓고 가시고, 그 12명들이 이제 예수님의 다음 사역들을 이어갔는데, 선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잘 해석할 수 있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교 학생들하고 이게 이제 저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신학교 학생들하고 수업 후에 사진 찍은 거고요. 수업하는 광경입니다. 어떨 때는 이제 칠판을 쓰면서 서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좀 나누고 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하면서 학생들 의견도 듣고 제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합니다. 이번 지금 작년 2월부터는 이제 교회만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들도 전부 다 이제 그 비대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작년부터 이제 그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참 힘들었어요. 이게 한 2-3시간 정도 줌을 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막 계속 그거 화면 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이야기하려면 좀 이야기도 잘 안 되고, 이제 제가 또 한국 사람이라 몽골말을 한국말처럼 잘 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고 수업을 몽골말로 하긴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 9월, 10월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줌으로 하면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학교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또 나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에 맞게 거기에 맞게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수업을 하게 하시구나. 이런 부분도 보면서 좀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하는 사역들 중 하나가 목회자들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 신학교 졸업한 분들인데 줌으로 원래는 이제 같이 모여서 했는데 여기도 뭐 모일 수 없으니까 줌으로 해서 월요일 날 설교 준비 같이 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역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신학교 소그룹 학생들,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기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40 몇 살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60 몇 살인데 신학교 이제 그 입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에는 73세 드신 할머니도 오셨거든요. 근데 제일 열심히 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막 놀고 그러는데 할머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셔서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와서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시골에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나이들이 좀 있으세요. 시골에 있는 지도자들은 제일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 막 60 몇 세들 뭐 그러는데 집중학습을 해서 1년에 1개월씩 2번 들어와서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십니다.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이라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 소그룹 인도하라고 이쪽으로 이제 묶어져서 학생들하고 소그룹 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카톡 하는 것처럼 몽골 사람은 페이스북을 제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 묵상한 거 나누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룹으로 들어와서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지금 매일 성경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그 사역들을 지금 몽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돕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몽골 매일 성경 책자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모라 교회에서 전에 헌금 보내주셔가지고 지은 교회가 지금 그 생명의 샘 교회인데 그 뒤쪽이 이제 교회 짓고 있을 때 가서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가 형제 지도자고요. 그다음에 자매 지도자입니다. 이게 뭐 딱 사각형으로 생겨서 모양은 없어 보이지만 실속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 크기로는 가장 큰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교회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적합하게 이렇게 필요하게 이렇게 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지은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장소로 좋은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찬양한 것 지금 이제 주일학교 예배드립니다. 주일학교 우리 남전도에서 계속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후원해 주신 금액들을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이번 달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이제 몽골 게르인데 게르 안에다가 이제 책장이랑 책이랑 구입을 해서 기독교 서적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책자들 구입해서 이번에 이제 비치를 하려고 아마 8월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근데 나중에 다 하게 되면 한번 사진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이것도 작년 성경 공부 모임이고요. 이건 교회 야외 모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쉬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으시고 그다음에 계속 열심을 가지시고 선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열방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락교회가 하나님 사역들을 잘 또 감당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또 같이 이 사역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저희 삶을 다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보았습니다. 또 그동안 후회나했던 몽골이 어떤 것인지, 몽골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또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희 마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오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